그런데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폴드 1이라는 게 그 문제를 대부분 해결을 해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하사비스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요. 하사비스는 체스 챔피언의 게임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인지신경과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딥마인드를 이제 창업을 했죠. 그리고 14년도에 구글한테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파고로 이제 이세돌한테 이기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2에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유명세를 떨친 다음에 자, 이제 연습이 끝났으니 우리 이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이오 과학 문제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3차 구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DNA를 보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단백질의 구조를 왜 예측하는지는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안에 단백질은 포켓이 있고 틈새가 있습니다. 그 틈새를 노려서 우리가 약물을, 그것과 맞는 약물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모르면은 약을 만들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혀내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제 단백질 구조 예측과 관련한 대회가 매년 열립니다. CASP라는 거 있고 2018년도에 13번째 열렸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하사비스가 참가를 해서 단연 1등을 합니다. 그래프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1등 알파폴드가 나와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죠.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2위가 107점, 1위가 120점이니까 점수 차이도 굉장히 이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2019년도에 알파폴드 2를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죠. 이거는 점수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1등과 2등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이게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특히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비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포켓이라든가 틈에 맞는 약물을 고안해서 신약 개발에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 목표는 세포 안에서 핵심 기능을 하는 단백질 복합체. 뭐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리보솜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가 두 개로 형성되어 있는 단백질 복합체거든요. 그런 복합체 단백질의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겠다, 이런 포부까지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콜롬비아 대의 그 교수님은 자, 이것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연구는 결론이 났다. 부수적인 해결 과제는 있지만 핵심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딥마인드가 달성한 업적은 구조 생물학과 단백질 연구 미래를 확 바꿀 것이다. 그 다음에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위원회에서는 뭐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과가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걸릴 일을 단 며칠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혁신을 이뤄냈다는 업계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업계의 냉정한 평가도 있었어요. 뭐냐면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단백질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적인 조건에서만 먹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작은 단백질, 그 다음에 작은 도메인에서만 분리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게 한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약물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특정 도메인이라든가 폴드에 한정적이다라는 거고, 종합적이라든가 우리 몸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논문도 발표하고 빨리 소스를 오픈해라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딥마인드는 그런 데에 대해서 별로 반응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거죠. 자, 빨리 그 소스를 밝혀라, 논문을 밝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가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워싱턴 대학에서 로제타 폴드라는 거를 만듭니다. 자, 그렇게 발표를 안 하니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서 딥마인드만 할 게 아니라 딥마인드가 연구한 것을 모든 많은 과학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로제타 폴드라는 거를 서둘러서 워싱턴 대학에서 만듭니다. 이 워싱턴 대학에서 로제타 폴드 연구를 주도한 게 우리 백민경 박사후 연구원이 주도를 했다고 해요. 이제 2021년 7월 15일 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딥마인드는 같은 날 논문을 발표합니다. 아무래도 이 날짜가 지난다 그러면은 굉장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날짜에 공교롭게도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알파폴드는 일주일 있다가 알파폴드의 그런 소스를 모두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파폴드 2가 있는데도 로제타 폴드의 연구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는 이들이 만든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AI 전문가가 아니라 생물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학 기반의 그냥 과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의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점에 좀 열광을 했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딥마인드가 이제 독주를 하면서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반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마인드가 이제 공개한 알파폴드의 프로틴 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안에다가 단백질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제가 PDCD1 단백질을 이제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3차원 구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링해서 나온 그 3차원 구조를 보면은 컨피던스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 싶은 것은 파란 색깔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이거는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부분은 노란 색깔이나 또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기 편한 UI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소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AI 쪽에서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스를 오픈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료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고요. 그런 걸 이제 못 이겼겠죠. 그래서 AI가 아주 이제 가능하면은 뒤늦게 자기네들의 노하우니까 끌다가 공개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1년 내로 지금까지 알려진 단백질의 절반 이상인 1억 3천만 개의 단백질로 목록을 확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런 그 3차원 구조의 단백질 모양들이 전체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것만 아니라 다른 종의 것들도 다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알파고의 정확도가 굉장히 연도수를 더해가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로제타 폴드가 연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됐는가라는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뭐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라든가 CNN 기술을 과거에는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연구를 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쭉 넣을 때 옆에 있는 픽셀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을 그냥 꾸겨서 접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실을 길게 늘렸을 때는 바로 옆에는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실을 꾸겨서 접었을 때는 폈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던 것들도 바로 옆에 와서 붙을 수 있는 3차원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들의 정보들을 연관도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가져오느냐 더 적게 가져오느냐를 특정을 해서 했더니 굉장히 로제타 폴드가 성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2D를 3D로 이제 바꿨더니 더 좋아지더라.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AI를 자기네들이 이제 크게 사용할 줄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썼더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걸 이제 밝힌 거죠. 이제 왼쪽에 보면 퍼포먼스별로 나와 있습니다. 알파폴드고 로제타 폴드입니다. 로제타 폴드하고 알파폴드하고 그 격차를 보면은 격차가 나와 있죠. 이 격차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그 AI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일 것이다 라고 이제 AI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워싱턴대 분들은 화학이라든가 생명공학 출신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분들은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에 활용 가능한지를 검증을 또 했어요. 왜 그냥 AI 하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자기네들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그런 실험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인액티브, 액티브 구조에서의 유사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죠. 과학자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를 다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140개 연구기관에서 전부 다 로제타 폴드를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제타 폴드를 갖고 140개의 연구기관에서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딥마인드는 자신감에 넘쳐서 지금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알파폴드의 상업화 가능성을 일단 딥마인드는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성을 내야 되는 바이오 전문 회사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AI 분야에서는 이런 순수 AI의 이미지가 강한 딥마인드가 상업화하는 것을 업계가 꺼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소스 오픈 문화를 강조하는 AI 업계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 회사를 만들 수밖에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이소모픽 랩스를 만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산업계하고 그 다음에 학계의 경쟁이 더욱 가팔라지게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소모픽 랩스는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 그러면 로제타 폴드를 이겨야 돼요. 왜냐면 로제타 폴드는 연구를 하고 자기네들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계속 공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뛰어난 거를 공표를 한다 그러면 아이소모픽 랩스는 더 이상 프로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모픽 랩스는 어떻게 하면 저 로제타 폴드를 이기면서 또 상업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염두에 두면서 아이소모픽 랩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